이번에는 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요, 그 이른바 왕자 논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왕자 논란. 그 기사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 손바닥 왕자, 손가락만 씻어서 남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을 씻었는데 손가락만 씻어서 바닥에 있는 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 잘못치 않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뭐 비판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거는 비춰주세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우스꽝스럽네요. 너무 말장난이다.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발가락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판입니까 조롱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황이. 아니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캠프의 이야기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가면은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예.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도장 찍는 인주 비슷한 재료의 그 빨간색 깔 나는 그런 거로 뭘 적지. 앞으로 저희는 이제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거고요. 배에도 네. 볶은 왕자도 안 새기겠습니다. 네. 그 후보는 손을 씻을 때 손가락만 씻는데 손바닥은 안 씻는데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코로나인데 하루에도 10번이고 이거 손바닥하고 다 씻어야 되는데 또 후보들 돌아다니면 악수하는데 차를 딱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소독제를 싹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 안에 써놓은 게 지워질까 싶어서 손가락만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크게 해가 되냐. 이중우 평론가. 지금 패널 분들이 영상이 나가고 하는 동안 약간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뭔가 야당의 대선 주자들 경쟁이요. 뭐 희화화?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 제공한 분의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설령 굉장히 열성 지지자가 정성을 다해서 손바닥에 그런 거를 줬다 하더라도 지우는 게 맞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앞에 선보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뭐 저걸 그렇게 버젓이 써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홍 후보님 말씀 재밌게 이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홍 후보자는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개그 본능을 좀 억제하시는 편이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왕자를 볼 수 없겠죠. 이번 주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요. 아무튼 오늘 또 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이번엔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는 약간 좀 막말성 얘기를 했어요. 뭐 좁힐 수도 없고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다루고요. 앞부분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당 지지자 당원 많이 가입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장당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원 모독하냐, 1일 1만 원이냐, 해석 오류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약간 좀 비판, 뭐 반박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사실 이준석 대표 취임 뭐 그 전부터 그러고 취임 후에도 당원들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특히 2030 젊은 세대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당원인 얘기를 하면서 위장 당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전 두 가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 선거 때만 되면 특히 경선이 있을 때는 예. 그 위장 당원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 경선 때가 되면은 책임 당원의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또 그 책임 당원을 막 받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위장 당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선거뿐만 아니고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늘 겪어왔던 얘기예요. 예. 그거는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다 겪고 있는 예. 그런 하나의 그 정치적인 뭐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2030의 그 당 가입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 그들이 만약 과거에 민주당 또는 다른 당을 지지를 했다면은 그들은 지금 이 정권, 지금 이 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이제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금 그 지지를 바꾼 거거든요. 예. 그 지지를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당원 가입을 해주는 건데 예.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이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우리를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틀에서는 저는 매우 반겨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늘어났던 그 상당수의 젊은 층의 그 지지는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은 우리 당원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이준석열 후보가 예.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위장당원이냐고 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은 향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도대체 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꺼낸 것인가? 근거가 있는가? 그렇죠. 근거 없이 만약 저 얘기를 했다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장당원이라는 얘기가 뭐 요번에 특히 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께서 좀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유독이 좋겠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꺼낼 때는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후보 인근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위장당원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예.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좀 불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는 많은 젊은 당원들이 우리 지향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은 새롭고 또 그건 우리가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변호사님 짧게 위장당원이라 그러면 그 위장당원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위장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투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 그 침투 목적을 뭐라고 봤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역선택하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위장해서 들어와서 숫자를 늘려놓고 본인을 뽑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인데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다른 정당으로 그렇게 위장 입당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근처에도 안 가죠. 일단 그게 이제 전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번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선거 때가 되면 이른바 당원 배가 운동을 해요. 그렇죠. 당원 늘리기를 예. 하죠. 최대한 어떤 뭐 예. 자당 지지층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개중에는 과거에 뭐 저쪽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거 때 후보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출마자들도 당으로 옮겨서 출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 영입 케이스다 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당원 배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당원을 더 늘려가야 되죠. 예. 이준석 그 대표 탄생 이후에 뭐 MZ 세대가 많이 입당했다라고 하는데 더 들어와야 당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입당하려던 사람도 멈칫하지 않겠어요? 오해받을까 봐? 예.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위장당원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 혹은 뭐 어떤 여권 지지자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서 당원이 된 거다.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한참 우리 당의 경선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당 경선이 마무리 안 되면서 한가하게 지금 다른 남의 당 가서 당의 그러고 있겠는가? 그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좀 저희 당에 지금 투표하려고 하는 분이 2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우리 당 경선도 안 끝났는데 저 당 후보를 말하자면 경쟁력 없는 후보 지금 국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되면 예.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유력하게 만들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되는데 예. 지금 앵커께서 눈에 보입니까? 누가 되면 대통령이 되기 쉽다 나쁘다를 경중을 가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을 찍어야지 더 우리한테 유리해질지도 구분이 안 그런 되는 판단 상황입니다. 자체가 그게 가능한 어렵습니다. 거냐는 제가 봐도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정치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외국에는 인스턴트 정당이라고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 법안을 위해서 당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들락날락이 굉장히 쉬운 이슈별로 것이 당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쉬운 것이 탈근대 정치의 당원 개념이에요. 옛날처럼 무조건 한 번 정당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절반 정도는 예. 그렇게 쭉 가는 당원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비호감도 또 홍준표 대표의 갑작스런 지지율이 다 그럼 위장 정당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나아가면 예. 불복이다. 저거 다른 사람 찍는 것은 잘못됐다. 예. 이렇게 보려는 시도라는 건 매우 신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했을 때 이게 막 혼동이 돼갖고 위장 정당이라고 네. 쓰는데 그건 과거 이제 선거 때 나왔던 거 지금은 위장 그냥 당원 당원입니다. 얘기입니다. 예, 위장 예, 당원이요. 예. 앞서서 봤던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요. 두 번째 얘기예요. 여기 보면 홍준표 이건 뭐 좁힐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여기 부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태경 후보를 겨냥해서 당 쪼개고 나간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요거요. 여기 뒤에 기사 뒷부분에 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좀 크게 보여주세요. 여기 좀 잡아서. 이게 방송에 써서는 안 될 표현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 쪼개고 나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뭐 하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면서 뭐 4등에 못 들어가게 뭐 뽑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게 진짜 쥐업해버릴 수도 없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 그러자 이 기사로 다시 작은 제목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태경 후보가 이제 반발하죠.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말로 당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막말로 정권 교체의 기회까지 날리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최근에 이 경선 후보 토론 때마다 홍준표, 하태경 후보 굉장히 대립하고 약간 좀 이 갈등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이건 뭐죠? 사실 홍준표 후보는 뭐 막말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기도 했죠. 그런데 뭐 종전에 뭐 제3자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막말들, 뭐 돼지발정제 그리고 특정 무슨 여대를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과 이걸 동선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본선행을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하태경 의원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강하고 예. 이거는 사실 개인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뭐 조롱, 비아냥 그리고 막말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실언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하태경 의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뭐 빅2의 실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위장 당원 문제와는 동렬해서 평가받을 요거는 수준의 좀 이야기는 기준이 아니라고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 당원이란 건
정치인이라면 당원들이 국민들이 당원 가입해 주는 걸 감사히 여겨야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준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예. 2030 MZ 세대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남성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그런 아마 내부 진단은 있었을 겁니다. 언론의 그런 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위장당원입니까?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공부도 부족하구나.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위장당원들이 개입해서 치른 선거 그 결과 본인의 어떤 뭐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경선 불복에 밑자락까지 깔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실언을 넘어서 이건 자격 문제로까지 저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재영 전 의원님, 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하태경 의원한테 뭐 그 단어 선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 예전에 당 쪼개고 나간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하태경뿐만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있고 지금 뭐 유승민 대표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고 예.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또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모든 거를 다 잊고 모든 걸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지금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라. 예. 이 정권에 대항해서 꼭 내년 대선을 승리해라. 이것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요 개인적인 부분은 떠나서 이제 앞으로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화합하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윤 총장의 그 말씀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예. 다만 윤 총장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했느냐를 보면은 정치적 수사는 굉장히 이 사람이 미숙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책임당원들이었거든요. 책임당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요번에 나와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는 그 호소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결집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과연 그걸 통해서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했어야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정치적으로 생각한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저 추가 발언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홍 후보의 저런 발언은 전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저런 말을 매일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는데 저런 얘기를 한다. 예. 지금 뭐 그 얘기 만당가로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걸 떠나서요. 예. 그러니까 만담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다른 나라 뭐 대통령을 향해서든 아니면 뭐 일반 국민 아무개를 향해서든 저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저런 그 식의 발언을 계속하는 거 지금 당장 중지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좀 눈여겨봐서 잘 가려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 토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TV 토론에서 또 이 얘기 나오겠네요. 왜 그러셨냐고 그러고 뭐 사과하라 그러고 뭐 서로 그러겠어요 보니까 지금. 야당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4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4위냐 탈락이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8일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줄고 4명으로 줄여지는 거거든요. 8명에서 4명으로. 그 절반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4위에 드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분들이 있어요. 5 후보 피말리는 다툼. 누군가 하면요. 여기 이름이 있죠.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앙상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를 보니까 다 고만 거기서 거기라 있는 거죠. 지금요.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 짧게. 이분들 4위에 만약에 못 들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그래도 다음에 이제 재도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예.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도전하셨던 분이나 또는 이제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돌아왔던 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인데도 이런 정도의 성적밖에 못 거뒀다라고 할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대선도 있지만 뭐 차기 당 대표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다음번 차차기 대선에 나가려는 분은 차기 대표직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좀 득표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저런 성적표, 더군다나 4위까지도 진입을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향후의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우 변호사께서 제가 누굽니까라고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화면으로 요 5명 후보 다시 한번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5명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 지지율과 함께 지지율 자체가 그냥 다 거기서 크게 뭐 이렇게 한 자릿수인데요. 그것도 한 자릿수가 낮은 한 자릿수예요, 지금요. 요 5명 후보가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피말리는 다툼이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